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최근 F4 팬텀 전투기 창정비 최종 호기의 출고식이 끝난 가운데 F4 창정비 사업이 35년 만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전망입니다. F4 팬텀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1968년 미국으로부터 무상 임대로 도입한 이후 한동안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다가 F-15K와 F-35A 도입으로 순차적으로 퇴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 전투기들의 교체 시기가 현재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가지 방안들이 추진 중인 가운데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수출 인기 상품인 FA-50 양산 추가 확보가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 FA-50 성능 개량 소식까지 나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한국 전투기가 영국 상공을 가로지르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새로운 대안과 더불어 영국에서 날아오를 한국 전투기의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는 노후 전투기 교체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기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돼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공군은 FX 2차 사업 추진과 FA-50 및 KF-21 추가 확보를 통해 노후 전투기 교체 시기를 현재 계획보다 3년에서 5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공군은 구체적으로 FA-50 양산 추가 확보, FX 2차 사업 추진, KF-21 최초 양산 물량 추가 확보 등 3가지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래 전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유효한 공군력을 갖추기 위해 노후 전투기의 도태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다는 방침으로 한국 전투기의 몸값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최근 카이가 발표한 FA-50 성능 개량 방안에 FA-50의 풀체인지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FA-50의 인기가 더 치솟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카이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잡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카이는 FA-50의 성능을 향상시켜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킨과 동시에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FA-50의 후방 좌석을 제거하고 이곳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등 항속거리 연장부터 시작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에이서 레이더 탑재 등 대규모 성능 개량 사업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 한국형 전투기 생존성 극대화 성능 개량 방안 발표를 통해 KF-21을 위해 개발된 전자전 장비를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용 F-50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이와 동시에 KF-16과 F-15K 성능 개량형용 전자전 장비를 국산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한국 전투기의 미래 발전 방향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한국 전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근 우리 공군의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10년 만에 영국 에어쇼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이 높은 전세계 국방 관계자들의 이목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블랙 이글스는 다음 달 9일에서 20일 영국에서 열리는 사우스포트, 리아트, 판보로 에어쇼에 잇따라 참가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뽐낼 예정입니다. 블랙 이글스의 영국 에어쇼 참가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으로 단순한 비행 기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군사 외교 사절로 국내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로 의미가 큰데요. 지난 2012년에 2개의 에어쇼에 참가해 모두 1위를 차지하며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번 영국 에어쇼엔 블랙 이글스 조종사 12명을 포함해 정비, 행사 지원 요원 등 총 110여 명이 참가하며 T-50B 항공기 9대와 C-130 수송기 3대가 총 출동합니다. 아울러 블랙 이글스는 이번 에어쇼에서 태극마크 기동 등 20분간 진행되는 24개 고난도 공중기동을 통해 우리 특수비행팀의 기량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오는 7월 사우스포트 에어쇼의 첫 비행에 나설 블랙 이글스는 영국 공군 에어쇼 팀인 레드 에로즈와의 우정 비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 블랙 이글스는 15일에서 17일엔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리아트 에어쇼에 참가할 예정으로 리아트 에어쇼는 올해 세계 17개국 공군의 항공기 200여 대가 참가합니다. 또 같은 달 18일에서 22일 판보로 에어쇼에서는 고품격 에어쇼를 선보일 계획으로 판보로 에어쇼는 파리 에어쇼,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불립니다. 블랙 이글스는 이번 에어쇼 참가를 마친 뒤 귀국할 땐 국산 항공기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인 13개국을 경유할 예정으로 이들의 비행거리만 약 2만 킬로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에어쇼는 영국 하늘에 태극마크를 수놓는 국산 전투기들이 한껏 실력을 뽐내며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에어쇼가 기대가 되는 건 앞서 2012년 블랙 이글스가 사상 처음으로 참가한 와딩턴 리애트 에어쇼에서 연달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에어쇼 무대에 화려한 데뷔를 한 블랙 이글스는 당시 영국 와딩턴 국제 에어쇼에서 초음속 항공기로 화려한 비행을 선보여
최우수 에어쇼상을 수상했는데요. 당시 첫 출전이다 보니 낯선 환경과 시차, 군수 지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블랙 이글스는 이를 뛰어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상까지 수상한 것인데요. 심지어 블랙 이글스는 연이어 열린 리아트 에어쇼에서도 T-50B로 고개 비행을 펼치며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당시 블랙 이글스는 영국과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유수의 팀과 경쟁해 심사 기준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제대로 입증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7월 영국에서 열리는 에어쇼에서도 다시 한번 최우수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도 이번 에어쇼를 대비해 이를 갈고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53 특수비행전대 블랙 이글스를 방문해 영국 국제에어쇼 참가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박 총장은 T-50B 항공기 지휘 비행에 이어 국제 에어쇼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T-50B의 항공기 분해 현장을 찾아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총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국제 무대에서 최상의 비행기량을 선보여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히 우리 공군은 이번 영국 에어쇼 참가 이후 T-50 및 FA-50 수출 협의 국가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집트, 필리핀을 방문해 군사 외교 사절로서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투기의 특성상 T-50, FA-50이 한번 수출된 국가들은 추후 KF-21까지 연계해서 계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블랙 이글스의 비행에 관한 세계 군 관계자들이 T-50, FA-50 도입과 더불어 KF-21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실제로 KF-21 4호기 꼬리날개 문양에도 블랙 이글스가 들어가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이는 FA-50 공동 마케팅 파트너인 로키드 마틴과 함께 나토와 EU, 동유럽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동유럽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와 동시에 국산 경공격기 FA-50이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자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슬로바키아 공군 사령관과 폴란드 국방부 군비정책국장, 크로아티아 국방부 방산물자국장이 개발사인 카이와 FA-50 도입 방안을 논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체코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노후 전투기 대체가 필요한 국가들과도 면담이 진행됐는데요. 또 말레이시아가 18대, 콜롬비아가 20대 이상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동남아와 중남미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동시에 이 같은 러브콜을 기반으로 유럽 시장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FA-50의 진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2018년 진행된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초저가로 치고 들어온 T-7A에 밀렸었지만 현재 T-7A의 납기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미 공군은 그 대안으로 고등 전술훈련기 ATT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ATT의 요건으로 고등 훈련기 기능은 물론 무장 투발 훈련과 항공 전술훈련, 가상 적기 임무, 심지어 저강도 군사 작전에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요구 성능은 FA-50의 사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키드 마틴은 카이와 ATT 사업 참여를 준비하면서 TF-50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T-50 제조사 카이도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미 공군 사업과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 등을 계기로 FA-50 성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바 블록 20, 블록 30 개량 등으로 불리는 해당 개량 프로그램을 통해 KF-21에 탑재되는 고성능 에이서 레이더와 고성능 항공 전자장비 설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과 공중급유 능력 부여, 다양한 정밀유도 무기 운용 능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10에서 15톤급의 4.5세대 전투기 중 최강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그리펜의 버금가는 능력인데요. 그리펜은 대당 700억 원이 넘지만 FA-50의 판매가는 300에서 400억 원 수준입니다. 성능이 대폭 개량돼도 그리펜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간 약점으로 지적된 FA-50의 짧은 항속거리까지 보완된다면 완벽한 전투기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는 항공기 뒷자리를 개조하고 후방 동체에 연료 탱크를 추가해 항속거리를 늘리는 성능 개량을 준비 중으로 FA-50의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이는 현재 각종 수출 사업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래전의 핵심 전력인 항공력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하늘 넘어 유럽, 인도 태평양 하늘까지 평정하는 한국 전투기들의 활약과 더불어 세계 전투기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 또한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